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인수위원 인사를 마쳤습니다. 임명된 인수위원들을 살펴보면 서울 출생, 서울대 출신, 5060 세대, 아이비리그 박사라는 키워드가 잡힙니다. 인수위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점인데요. 전체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3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가장 자주 찾은 충청 출신은 0명이며 평균 연령 57.6세로 남성 위원 비중은 88.3%였습니다. 여성 위원은 4명에 그쳤습니다. 교수 출신이 절반에 이르다 보니 아이비리그 인수위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4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16명은 하버드대, 예일대, 코넬대 등 명문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위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도덕성을 기반으로 능력을 겸비한 인재라고 했지만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청년 인사는 없었고 여성 인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감염병 최고 단계인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 코로나19. 1급 감염병은 의료진이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 치료하며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2급 감염병은 발생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되며 격리 치료 여부는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정합니다. 격리를 할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계절 독감이 속한 4급이 되면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를 파악하는 대신 표본 조사만 하며 격리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또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에서도 3, 4급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규모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일단 2급으로 등급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낮추기 위해 격리치료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 재택치료체제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등급 하향이 불러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는 아직 정점도 오지 않은 지금 완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대 백순영 교수는 3, 4급으로 하향될 시 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중증으로 가면 굉장히 큰 돈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푸틴 대통령을 향해 살인 독재자, 폭력배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며 민간 시설까지 무차별 폭격하면서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제재로 응징에 나선 데 이어 민간인을 공격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전쟁범죄로 규정해 국제사법을 통한 처벌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개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도 공동성명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출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수행보험사로는 비슷한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상품 가입, 변경, 재약정 시 주요 내용을 문자로 고지하도록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17일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유료방송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의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요금 등 주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 변경, 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사업자들은 이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안내 문자를 통해 민원이 줄어들며 이용자들도 피해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오늘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2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5명이며 지원 마감은 28일 오후 5시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은 정량평가로 대내외 수상과 자격증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후 2차 서류 전형은 정성평가로 자기소개서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근무기간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고 우수 인턴은 정규직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3월 18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